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청주 지역 대학가 주점에서 고등학생들이 사적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AI 영재고 설립이 충북의 대선 공약으로 부상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청주상당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급부상했던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돌연 출마를 접었습니다. 재선거 구도가 다시 안개 속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학생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체중은 늘고 기초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0명, 충주 7명, 제천 1명, 음성 2명, 괴산 3명, 진천 1명, 증평 1명, 보은 1명, 영동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546명, 누적 사망은 2명 늘어 123명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생 사적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쇄 감염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져가는 양상이라 우려가 큰데요. 방역당국은 일단 접촉자를 찾아내 지역 간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 음식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휴업을 결정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동선을 추적해보니 이곳에 또래 친구들 9명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기고 몰래 모임을 가진 건데 대부분 확진됐습니다. 그쪽에서 전화해가지고 잠복기가 좀 있으니까 다 했죠. 고등학생들은 저희는 다 검사하기 때문에 위주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 검사를 하지만. 문제는 청주에서 시작된 이 모임발 연쇄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음식점을 다녀간 손님뿐 아니라 학생들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까지 N차 감염이 이어져 무려 엿새 만에 관련 확진자는 9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학생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의 거주지가 청주뿐 아니라 증평, 괴산까지 걸쳐 있고 확진자가 나온 초중 고등학교만 20곳입니다.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곳곳을 돌아다녀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부 확인돼 학생들의 추가 동선 추적과 동시에 지자체별 접촉자 검사로 지역 간의 감염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내 이제 인근 증평과 괴산과도 확산이 연결돼 있다 보니 이제 해당 보건소에서도 계속 관련된 자들에 대한 밀접 접촉과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들을 계속 지금 찾아내고 있고. 한편 청주시는 확진된 고등학생들이 갔다고 진술한 음식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자를 찾기 위한 동선 안내 재난 문자에 해당 음식점 주소를 잘못 적었다 항의를 받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후보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구도 자체가 짜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재선거를 치러야 하다 보니 당마다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무공천 가능성에 진보 진영 주자로 급부상했던 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번 주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일부에서 복당 문제를 제기하고 대선 상황도 좋지 않아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내 노동 시민 세력 등과 공동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며 반드시 당 후보를 고집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당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정의당의 후보로 가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정의당 김 전 의원의 출마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 카드를 다시 만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주간 입후보 설명회, 민주당 주자들과 관계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 5개 재보궐선거 가운데 청주 상당도 공천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청주 상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귀책 사유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부정부패나 비리 관련한 부분들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이걸 귀책 사유로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당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천 경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윤곽근, 정우택 예비후보는 선거 사무실에 현수막을 걸고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선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공천 경쟁이 가열되면 오히려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 결정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거운동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구도 자체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문고를 유치하겠다는 충청북도와 4세대 AI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간만에 손발을 맞춰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AI 영재고가 무엇이고 또 왜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지 김대용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충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4,943명인데 6년 뒤인 지난해 13,736명만 충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학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8% 남짓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등에 그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이게 지역에 명문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재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모두 54개 있는데 충북과 경남, 제주에만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나 영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지의 불평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각 정당에 건의한 3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AI 영재고 설립을 포함한 것은 그만큼 명문고 설립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굳이 영재고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 공약을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명문고가 없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충청북도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도 충청북도가 명문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도교육청은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즉 인공지능은 구글 알파고처럼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을 뿐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차세대 AI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AI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고 영재들을 뽑아 가르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 AI 영재학교 모델을 연구한 서울대 이인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와 같이 기능하는 AI는 굉장히 융합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의 학과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 학부에 와서 그걸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기존 영재고와 과학고가 수학과학 위주로 수업을 한다면 AI 영재고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과학과 뇌인지과학,
인문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이런 융합 교육을 해야 우리 뇌와 비슷한 차세대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영재고 설립 계획은 4년 뒤인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나 충북 혁신도시에 910억 원을 들여 학교와 기숙사 등을 짓고 학년별로 120명씩 360명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학생이 충북 출신인 과학고와 달리 학생 절반 이상을 전국 단위로 뽑게 됩니다. 공립학교여서 학생들은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지 않지만 학교가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고보다 4배나 많습니다. 교사진도 국내외 석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학교 운영비로 매년 100억 원이 드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기존 명문고하고 영재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 국가의 먹거리인 AI 영재를 기르겠다. 영재고를 통해서 기르겠다. 기존 영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AI 영재고 설립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3대 지역 공약에 포함할 정도로 지역민에게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북의 두 번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사실 우리 도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그런 공론화 과정도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충청권 공동공약으로 각 정당에 건의한 만큼 대선 공약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영재고 설립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라이트월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와 시의원들은 충주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해 라이트월드를 유치해놓고 불법 전대와 찬압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해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했다며 특별대책위를 구성해 전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대법원 승소 이후 법과 원칙에 의한 라이트월드 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경찰이 교차로 꼬리 물기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겠다며 2달 전부터 옐로존 단속을 예고하고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진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지켜봤는데 정작 경찰이 단속 준비가 안 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교차로 한복판 옐로존에 멈춰섭니다. 슬금슬금 뒤로 빠져보지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출근 차량이 늘면서 꼬리 물기 행렬이 교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옐로존 위반 차량은 10여 대. 하지만 경찰 단속에는 넉 대만 적발됐습니다. 캠퍼도 하더라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가려서 명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교차로 신호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야 운전자들이 꼬리 물기를 안 할 것 아니냐는 신호 방식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황색 신호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꼬리 물기하는 차들은 문제가 있지만 운전자들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앞차가 그 짧은 신호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하지만 경찰은 그러면 더 위험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몇 초가 안 남았을 때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속을 하게 되고 급정거를 하게 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막힐 것 같으면 초록 신호여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건데 온전히 운전자들의 감에만 맡겨놨습니다. 2달간 계도 기간까지 줘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옐로존 과태료 부과를 선언한 충북경찰. 하지만 주먹구구식 단속으로 오히려 형평성 논란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웬만해선 야외 활동을 꺼리는 소위 집콕 생활이 꼬박 2년입니다. 이 여파로 한참 운동신경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자제하면서 급격한 체력 변화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위기를 느낀 충청북도 교육청이 제발 밖에 나가 놀라고 아이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꼬박 1년 넘게 집은 학교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처음엔 갑갑했는데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나가 놀라고 등을 떠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정말 이제 하기 싫은 아이들은 자유의지에 맡기면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충북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력과 순발력 등의 체력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마다 5%대였던 1등급 비율은 4%대로 내려앉았고 30% 중반을 차지했던 2등급 비율도 코로나 이전보다 5%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아래 3에서 5등급 비중이 늘었는데 가장 낮은 5등급 비중은 1%대 1000명 선에서 2%대 2000명 선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체중은 초등 6학년 남학생의 경우 2년 전 6학년 평균보다 3.4kg 느는 등 살은 이전보다 급격히 쪘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임이 적어져서 분명히 신체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비만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반영된 것뿐이에요. 우려했던 결과들.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이유로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던 충청북도 교육청은 다시 학생 신체 활동을 늘릴 방침입니다. 4, 5등급을 위한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도록 별도 예산도 처음 배정했습니다.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 하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맞게끔. 그만 놀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게 옛 잔소리였다면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나가 놀라는 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요즘 잔소리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 가운데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 예비 소집에 불참한 577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명 중 2명은 해외로 출국한 뒤 입국 전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1명은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부모와 함께 9년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도내 4만 개소이며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2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9급과 연구사 공개 경력 경쟁시험은 4월에 원서를 접수해 6월 1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7월 면접을 거쳐 8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 경쟁시험은 오는 8월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29일 필기시험을 거쳐 11월 면접시험 후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것으로 정확한 일정은 반드시 시험 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무역 수지가 7.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세관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충북의 수출액은 287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95억 1,6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작년보다 7.8% 늘어난 19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무역 수지 흑자는 지난 2016년 1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무역 수지 흑자는 294억 달러로 전년보다 34.5%가 줄었습니다. 단양군이 환경 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단양군은 충청북도가 해마다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 분야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늘리고
운송 화물 차량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덮개 불량 등 위반율을 80% 이상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괴산군이 농산물 맞춤형 재배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괴산군은 안정적인 고추와 배추 재배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시기별 농작업 일정이 담긴 맞춤형 달력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1,000부씩 제작됐으며 농업기술센터나 각 면의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조류나 곤충류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비오톱 조성 사업이 청주에서 처음 시도됩니다. 청주시는 환경부 자원 공모 대상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내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600제곱미터에 야생 조류나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옥상 정원 조성과 달리 도심 내 생물 다양성을 위한 생태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 사람의 이용 공간을 일정 비율 제한하는 게 특징입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우암산의 중간 위치를 고려해 첫 사업 대상지를 내덕이동 행정복지센터로 정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